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을 것은 대통령실에서 공직자 국민추천제 시행을 발표를 했어요.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요새 보니까 너도 나도 막 추천 분위기더라고요. 아무개를 추천합니다. 추천합니다. 네. 뭐 지금 저 누구 추천하고 왔어요. 막 이렇게. 혹시 우리 구경 기자님 누구 추천했어요? 아 저는 뭐 추천은 못했는데 네. 누가 저를 추천한다고 하길래 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. 아니 뭘로 추천한다고? 아닙니다. 밝힐 수 없습니다. 괜히 뭐 그분이 혹시나 혹시 법무부 장관 아니야? 뭐 장난하는 거니까 농담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, 저는 반농담으로. 구경을 법무부 장관에. 예. 왜 그러세요? 큰일 납니다. 김은지 방통위원장. 기자.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서로 이렇게. 예, 뭐. 아무래도 이제 좀 새로운 인물 발굴 차원에서 네. 이제 새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. 뭐 다만 약간의 장난 섞인 제안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또 그걸 또 갈라내고 보면 이제 보지 못했던 또 보석들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해보는 것 같고요. 그게 뭐 당연하게 100%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도 사람을 가려볼 것이기 때문에 또 너무 막 비판적으로 볼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또 일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장난스럽게 밭 같은 게 돌긴 하더라고요. 그걸 좀 놀리면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호가호위 하려고 하거나 혹은 나를 좀 자천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검증 업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풀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운 제안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 자체가 누구를 중심에 두고 하느냐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요. 결국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국정 운영하겠다는 얘기인 것인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도 그러하긴 했는데 훨씬 나은 부분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시계 논란 같은 경우에는 명쾌하게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 정리를 해줬고 그 이후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밝힌 부분이 앞으로 이제 기자들과의 브리핑은 웬만하면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라이브로 하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의 얼굴이나 신원도 알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것인데 결국은 이것들이 보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장차관이라는 것도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출범하면은 측근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사천이 많았는데 사천도 받아서 일부 인사를 하겠지만 그 쉽게 공천을 받는 거죠. 공개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공천을 받음으로써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인물상을 명확히 정립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요인을 쓰겠다라는 기본적인 국민 정신적인 철학,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 정부의 가치 지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로 국민 추천제를 내놓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시계 관련해서 전현 의원께서 뭐 이런 거 필요해요?라고 했는데 필요해요? 그러면 안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성비가 가장 높은 그런 실제로 그렇게 대통령이 밝혔죠.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제 시기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서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마 하루 정도의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는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. 그걸 아마 전현희 의원이 전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루 사이에 검토하고 바뀌어가지고는 좀 전현희 의원이 조금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린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새 정부에 대한 관심으로 생긴 에피소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는 사실 가장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키워드가 김밥, 야근, 민방위복 그리고 시계 이렇게였거든요. 그러니까 헛된 돈 쓰지 않는다. 왜냐하면 하도 윤석열 정부에서 뭐 쓸데없이 뭐 도대체 저 해외 순방은 왜 가는 거야? 나토는 왜 가?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제 막 이런 예산 낭비 같은 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알뜰하게 돈을 아껴 쓴다는 취지였는데 그게 가장 가성비가 높은 기념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제 장경태 의원 출연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들 어제 기자협회보 보도에 보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익명으로 대통령실에 카메라 넉 대가 더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. 기자협회보, 기자협회보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, 일반에서는 기자들의 어떤 책임성 있는 질문, 그리고 뭐 근거 없는 질문 막 자기가 해놓고 그거 가지고 기사 쓰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반론이었는데 기자협회보의 보도는 조금
기자들에게 좀 이게 부담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더라고요. 네, 제가 그 기사를 보진 못했는데요. 네. 이제 어떤 취지인지 알 것 같긴 합니다. 이제 통상에 이제 그러니까 뭐 물론 잘못된 질문을 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을 했을 때 받는 기자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충분히 수용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자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에 대한 이제 강한 비판들이 있었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잡혀찍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네.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표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적절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게 첫 시행이기 때문에 이제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보완해 나갈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다만 그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기자실이 공개되고 기자의 공개적인 질문으로서 같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처럼 그럼 이제 관계자발의 기사를 좀 지양함으로써 그렇죠. 대변인이라든지 뭐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관계자로 써달라고 하지 말고 좀 이름을 저 걸고 하는 식으로 점점 더 이 소통하고 공개적인 분위기로 가자라는 제안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좀 생산적인 고민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되게 좀 재밌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마도 이제 기자협회부에서 우려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기자들이 과거에도 보면은 정부 초반에 이제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가 그 좌표 찍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상 털기 뭐 사실 그 공과 과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그 기자가 잘못한 것도 있고 여론이 과도한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기자라는 지위 자체가 적어도 게다가 또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고 한다면은 그 특정한 그 언론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질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적 성격이 사적인 이익보다는 더 우선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진중하게 묻고 생산적인 토론을 자아내기 위해서라도 공적인 검증대에 오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숨어가지고 앉아서 육성만 들리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대리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접 얼굴을 드러내게 되면은 조금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마이크를 잡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혹은 이제 대변인과의 대화라는 것은 단선적인 게 많잖아요. 1차원적인 질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토론도 할 수 있고 무제한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기자들도 본인들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장이다. 이것들을 언론이 터부시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자. 네.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네. 구규영 기자님 그 말씀에 굉장히 그 공감하면서 사실은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이 좋아야 제대로 된 그렇죠. 답변을 끌어내는 네. 거지. 질문을 엉뚱하게 해버리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? 그럼 답변자도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.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가 엉키게 되는 건데, 이제 뭐 왕왕 그런 일들을 겪죠. 그래서 특히 의도가 있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 의도가 뭔지를 간파하고 또 해야 되는.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도 준비를 세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이렇게 브리핑을 전 국민을 상대로 그럼요. 라이브로 한다는 네. 것은 기자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대통령실도 준비를 세게 해서 그야말로 정면 승부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보도를 해보면 그 김은지 기자님 말씀대로 익명이 너무 많았잖아요. 오죽하면 윤핵관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. 나왔어요. 네. 윤핵관, 핵심 관계자. 뭐 그 밸류가 다 있잖아요. 뭐 대변인은 그냥 관계자, 맞아요. 수석 이상급은 핵심 관계자, 그 다음에 또 그 이상은 장관급 이상은 고위 관계자. 뭐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대충 누가 얘기했구나라는 걸 다 어림짐작할 수 있으나 실명하지 않고 비실명으로 보도하는 거.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그럼요. 대로 이거 없어야 된다. 정정당당하게 기자들도 바이라인 자기 이름 걸고 기사 쓰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해서 평가받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정부 관계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그리고 저는 기자들이 굉장히 그 상당히 조금 얼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. 이번에 보니까 인터뷰를 기성 언론하고는 하나도 안 했다. 그리고 다 유튜브하고만 했는데 유튜브만 선호하지 말고 기성 매체 통해서도 국정 운영 알려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해요. 근데 왜 유튜브를 했을까? 이것도 사실은 우리 기성 언론들이 좀 판단해 봄직한 요소 그렇죠. 아닌가. 네. 한 종편 그 간부가 저한테 전화해서 엄청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선배는 잼카에 타서 인터뷰를 하고 우리는 잼카에 탄 선배를 인용 보도를 하고 있다.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러면서 통제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기성 언론인들의 어떤 그 답답함이기도 하고 그동안 어떤 보도를 해왔
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네, 것인가. 네.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에 굉장히 언론 환경이 변화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것도 반영하는 거 아닌가. SNS 열심히 하고 유튜브 그러니까요. 열심히 네. 보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바뀌는 이 트렌드를 우리 기자들도 적극적으로 조금 반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. 하여튼 피드백이 빠르고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도어 스태핑? 그거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지는 분위기다라는 어제 생각이 같은 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기자들하고 이제 밥 먹고 나오는 길에 네. 뭐 깜짝으로 그러니까. 타임도 하지 않았습니까? 예, 그러면서 예. 보니까 물론 이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한 대화여가지고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방담을 편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도어 스태핑 같은 방식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우회적인 방식 네. 그러면서 언론에게 질 높은 방식의 백브리핑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. 이런 선포를 어제를 통해서 저는 했다고 봅니다. 네. 그렇죠.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하고 자주 만나고 기자회견 한 달에 한 번 한다 뭐 이런 공약을 과거에도 많이 네. 했지만 절대 지켜지지 않았어요.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저는 굉장히 소통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고 퇴근길 남대문에서 소주 한 잔 마시는 대통령이 될 거다. 라는 말씀하셔서 진짜 그러셨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. 거기서부터 좀 꼬인 것 같네요. 퇴근길 남대문을 갈 리가. 퇴근길에 남대문 가면 길이 막혀요.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제 좀 새로운 대통령의 일하는 대통령, 뭐 야근하고 김밥 먹고 우리랑 똑같잖아요. 직장인 같다. 이제 그런 인상이 좀 들어서 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우리 언론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